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우리 조명기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네, 반갑습니다. 7월 19일 날이 이승만 대통령이 서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자유의 가치, 그냥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 그걸 뿌리 박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그 자유의 가치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습니다. 1968년 12월 5일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1972년 유신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유신을 반대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아주 그냥 유신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때려 눕히려고 아주 그냥 했는데, 결국은 유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87년 이후에 한국 산업으로 성장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 정도입니다. 전혀 없는 거죠. 기여를 한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쌓아놓은 그걸 파먹기에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이골이 나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급망 생태계에 자유를 불어넣어주는, 기업이 살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내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떠냐 하는 게 이제 반성의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천년에 2013년에 2.9%, 그 다음에 14년에 3.3%, 그 다음에 15년에 2.9%, 그러니까 거의 3%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그때는 660조 밖에 안 됐어요. 660조 밖에 했는데 지금은 아마 올해 지나면 1300조 원, 그러니까 거의 배가 됐어요. 그때 GDP 대비 부채율이 36%입니다. 36%인데 지금은 54.5%입니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와 그리고 FTA, 각국 간의 FTA 시장을 넓힌 그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때려치우고 그리고 문재인 들어서면서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이 옥살이를 하고 9년간 족쇄를 묶어놨습니다. 족쇄를 묶어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9년 이후에 결과가 뭐냐? 결과는 무죄다. 그럼 뭐야?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복현 뭘 조사한 거야? 그리고 애국자들을 삼성 주변에만 관련된 사람은 840명, 그 외에 애국자들 1000명, 그 다음에 200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거기에 인권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인권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민중공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거는 사기 탄핵이다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그 상해 임시정부의 집정관으로 되어 있다가 총리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집정관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빌리고 싶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그때 미국 장의사 하는 친구가 도와줬어요. 장의사 하는 친구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하면 시체를 아마 북한으로 중국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아마 실험용으로 아마 시체를 아마 중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관에다가 자기가 눕고 그리고 그걸 덮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그게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뭐 능동적이라고 수동적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임종할 당시에 그 미국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자네가 얼마만큼 조국을 사랑했는가 하는 거를 참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정인이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애국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 하는 거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그 1904년 피신을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조국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어떤 기여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그런 이승만입니다. 자, 그런데 참 미국이 교육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용기를 북돋을 수 있던 교육, 하버드 대학과 조지 워싱턴 대학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은 이승만을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모스탄이라는 그 한국계 옛날에는 홍제동 사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이 1974년에 아마 미국에 왔는 것 같아요. 5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는 소리 봐요. 굉장히 당돌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ABE에서 중국인이 왕문이나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선거에 개입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 밀스 이 양반은 성남에서 부정선거 2020년 부정선거에서 6,000표가 미국 대선에서 그 6,000표를 해킹을 해가지고 도와줬다. 바이든 정부를 도와줬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스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안동의
소년공이 아니냐, 이재명은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다. 범죄까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안동댐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이 돌아가신 그걸 폭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스탄이 온 거는 서울시에서 저걸 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은평구 제일교회에서 그걸 받아는 거죠. 신목사가 받아는 건데,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인터뷰를 하겠다니까 정부에서 못하겠죠. 그랬더니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말이에요, 이재명 씨 당신 그 편안하지 못할 거다 하는 거를 막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공공 부분에 뭐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다 바람도 불기 전에 눕는데 그 사람은 할 소리 다 해요. 할 소리는 51세 그 사람이 미국 교육을 받고 할 소리를 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 날 깜빵에 집어넣어, 뭐 암살해, 그런 그 기회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못 받았다면 이제는 자유라는 거를 다시 자유의 가치라는 걸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자유라 그러면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 해서 언론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자유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면 68% 정도, 우리 10개 기업 외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54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신동차나요. 지금 이제 한 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신통창타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자유정신, 기업의 자유정신, 시장 경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맨날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세금을 막 매기고 하니까 이제 망하니까 무슨 빚을 탕감해 준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우리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 균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어디다 균등을 줄 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시장 경제냐 아닌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기회의 균등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입니다. 결과의 균등, 내 돈 버는 거를 누가 어떻게 체크를 해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도 아니고 결과의 균등도 아니고, 결국은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니까 경제가 말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여기에서 자유가 있었냐 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기업 세를 기업에서 거다되는 세를 22% 했는데, 이제는 24%에서 윤석열 정부가 24% 했는데 25% 내지 그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번데 왜 자꾸 세금을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근처도 못 간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의 가치, 자유의 공기라는 게 한국 땅에서 점점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는 있냐 그러면, 언론 시민단체들이 언론 지금
KBS, MBC, EBS 그 방송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15명에서 뭐 13명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민주노총이 원하는 대로 가는 노영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 전부 카르텔을 해가 사적 카르텔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언론의 자유를 없앤다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 장마가 났습니다만 400mm의 그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막 호남이 그냥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태양광,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태양광이 완전히 그냥 수몰, 그리고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30%의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3%, 9%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기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과연 자유시장 경제였나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만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자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모스탄이 얘기하듯이 자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고 우리 애국자들이 됐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아주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에 이제 마지막 빛을 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희망이 있고 우리 자신도 희망이 있고 국가에서도 희망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